지난 2015년이었죠. 남성 배우가 촬영 중에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항소심에서 무죄가 뒤집혔고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자, 1심 무죄 판결 당시 관계자 측의 입장을 들어봤겠습니다. 감독이 지시해서 강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행위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피해자는 강간 연기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뭐 합의를 한다거나 동선을 짜거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영화계에서 이런 판결이 있다면 성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연기였다라는 걸로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폭력에 대한 어떤 범죄를 했을 때요. 그게 정당 행위인 경우에는 유법성이 조각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감독이 어떤 지시에서 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기로서 한 것이다. 그래서 연기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당 행위고 업무상 행위다. 그래서 사실 무죄 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대본에도 없었던 것이고요. 또 감독이 그러한 지시를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 피해자인 여배우의 옷을 찢고 또 손을 바지에 넣는 그런 행위 자체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당시 또 촬영 자체가요.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성적인 그러한 행태를 묘사하는 데 중점이 둔 것이 아니고 얼굴에 어떤 표정이라는데 그런 거에 중점을 두는 그런 촬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각본 없이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이제 이번에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2심에서는 일단 감독이 그렇게 지시한 바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촬영이 아니고 그 부분이 여배우 옷을 찢는다랄지 바지에 손을 넣는 행위가 그 당시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 아니고 그 당시 얼굴을 찍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즉흥적으로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를 강제 추행을 한 것이다 해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진 거죠. 1심 판결 얘기를 하시면서 위법성 조각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법성 조각이라는 것은 위법은 했지만은 법에 어긋나긴 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이제 원칙적으로는 사실 물론 배우가 아니고 지금 영화를 촬영 중이잖아요. 그러면 대본에 없이 가슴을 있는 속옷을 찢는다랄지 아니면 은밀한 부위를 만지면 일단은 범죄 행위가 성립이 되죠. 성추행이라는 범죄 행위가 성립이 되는데 그것이 연기라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유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정당 행위, 업무상 행위인 경우에는 이제 유법성이 조각이 되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그런 행위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연기의 일부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1심에서 판결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남자 배우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 대법원에서 또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나는 연기에 몰입을 했을 뿐이다. 나의 배우로서의 정당한 업무를 오히려 충실하게 한 것이고 감정이 몰입이 되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거죠. 그러니까 그 1심에서는 좀 그런 것 같다. 정말 이 예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상황에서 정말 리얼한 실감 나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정당한 업무를 몰입을 해서 했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2심에서는 그런 것은 사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 없이 한 것은 연기를 가장한 숨은 성추행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그 범위와 한계를 이제 일탈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연기를 빙자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실은 업무에 충실한 오히려 그 칭찬받아야 할 남자 배우로서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이제 논란의 나름대로 결론을 맺어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피해 여배우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어요. 다음 주 이제 화요일로 예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상대 남자 배우의 이름을 밝힐 것인지 또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좀 궁금한데 여기서 글쎄 이제 이 사건은 앞으로 이제 마무리되려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이 이제 진행 과정이 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 자체는 그 영화계의 그 잘못된 관행을 상당히 그 주의를 끌면서 공지를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화계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영화 감독의 권한이 상당히 절대 유지되는 상황이고 이것에 있어서
여자 배우들이 수치심을 느껴도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러면 또 영화 배우로서 뽑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그 암묵적이고 잘못된 뭐 어떻게 본다면 또 영화계 뭐 적폐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것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한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이 영화 배우가 또 누구인가에 대한 뭐 네티즌의 그 관심을 많이 지금 끌고 있지만 어쨌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뭐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영화 평론가의 그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사실은 그 과거에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 유명한 영화 그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고 하는 것에도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영화 여자 배우에게 알리지 않고 리얼하게 그 촬영을 했다. 그리고 영화 여배우도 역시 그것이 느꼈다라고 나중에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과거의 이제 근대적인 모습이지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 계약 관계에 의해서 업무의 범위를 한계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탈하고 한계하는 것은 사실은 그 법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암묵적인 성폭력이라든지 성폭행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김기덕 감독이 했던 2013년도에 개봉했던 메비우스라는 영화에서도 여배우와 관계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감정이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뺨을 때렸고 그다음에 대본에도 없는 이제 배드신을 시켰어요. 대본에 없는 배드신을 시키면 형법상의 강요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뺨을 때리는 것은 일종의 폭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곽현아 씨 그것도 굉장히 이수성 감독과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노출신을 찍었는데 그걸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허락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배우에 대한 갑질 그리고 어떤 노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배우 어떤 권리적인 측면 이런 면이 보장이 돼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의뢰 입장에 있는 여배우 입장에서는 그걸 문제를 제기하고 또 법정까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표준계약서에서는 어떤 노출 시내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다음에 노출 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걸 배포하는 과정 그러니까 영화를 어떤 상영이랄지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배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범위까지 노출을 시킬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까 곽현아 씨하고 이수정 감독의 어떤 그 소송에 있어서도 곽현아 씨가 그 계약서에는 배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곽현아 씨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돼서 대책이 돼야겠죠. 자, 글쎄요. 이제 뭐 대법원 올라가서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연기를 하다 보니까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연기를 가장한 폭행이었는지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뭐 자세히 조사하면 이게 정말 연기를 가장한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계약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일단 대본에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대본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감독과 여배우, 남배우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노출을 할 것인지 사실은 그 부분이 정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런 우리 영께서는 애드립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드립은 말을 가지고 애드립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어떤 성적인 걸 가지고 애드립적인 행동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범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즉흥적인 성과 관련된 어떤 연기 자체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획기적으로 나타내준 그런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판결 자체에 지침이 돼서 앞으로 어떤 여배우 어떤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제작 현장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딱 그 사전에 이렇게 딱 짜놓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계약 관계의 그 명료성, 그다음에 계약 관계의 그 이행의 확실성, 뭐 이것이 하나의 뭐 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 대법원 판결에서 또 다시 바뀐다고 한다면 이것에 관행이 안 생기는데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서 새로운 영화계의 새로운 관행을 확립해야 되는 판결로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봄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동안 잘못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되온 영화의 관행이 바뀌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짚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